디얼백을 받은 곳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네. 사무실이잖아요. 이게 사실 사적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참 기사를 쓰면서 이걸 사적 공간으로 규정해야 되는지. 근데 사적 공간인데 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사적 네. 공간을 공적 공간처럼 바꿔서 활용을 한 게 거기 대통령실 그 경호처 직원들이 다 나가서 경호하고, 예, 거기서 다 업무 보고 영부인으로서 다 사람들 접대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없었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와대 시절에는 제2 부속실이 있어서 영부인을 관리하고 일정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잖아요. 관리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 관저가 또 당시 정리되지 않아서 거기를 잠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아크로비스타에 있던 그 집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영부인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낸 게 이번 보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청와대를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다라면 사실 벌어지지 않았을 거의 안 일이죠. 벌어질 수도 있었죠. 예. 청와대의 그 확립된 그 프로토콜, 경호와 관련된 프로토콜이나 규정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거쳐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명품백을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영부인한테 전달한다는 거는 시스템 자체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는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오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경호도 뭐 제가 보도했지만 그냥 대충 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했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전달이 되고, 하는 것들이 뭐 방금 말씀드렸는데 진짜 김건희 여사는 그냥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 블랙홀.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장모 의혹들, 그다음에 부인 의혹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본인에 대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것도 뭐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 두 사람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모는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 이제 퍼스트 레이드로서 이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장소의 문제도 아무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멍 뚫린 보안 검색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분은 그 최재형 목사님이세요. 뭐 통일운동도 하시고 북한도 방문하시고 뭐 하는 재미 목사신데 그분이 이제 스마트워치로 요즘에 거의 대부분 다 스마트워치를 쓰죠. 근데 거기 녹음 기능이 있어요.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 근데 몰카 수단으로 이 스마트워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그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비가 없으니까 그 뭐 없을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그 이 손목시계 이게 가장 목사님이랑 상의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서 16만 원인가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해서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사서 준 건데 그게 이제 뚫고 청와대 그 보안 검색을 대통령실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거니까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받은 장소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사적 내지 공적 공간이 겹쳐진 공간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공간이라도 보안 검색은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장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보안 검색이 상당히 허술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뚫렸는데 일단 형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했어요.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보려는 게 아니라 신원 확인을 하고요. 약속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약속된 사람이 맞다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최재형 목사가 전화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요. 나 왔다. 그러면 알게 들어오셔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보다 그랬고 이제 그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현관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들고 온 가방. 요거는 자기네들이 그 경호원들이 받아서 지상 1층에 있는 보안 검색대, 그 엑스레이 그렇죠. 그 투시하는 그 우리 공항에서 보는 그 큰 보안 검색대 있잖아요. 짐 통과하면서 들여다보는 가지고 올라가서 그거를 했고, 그래서 뭐가 이제 뭐 특별한 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죠.
거기서 그게 그러니까요. 경호원들이 그 명품인 거 다 봤잖아요. 네, 엑스레이로 가방인 다 걸. 봤잖아요. 예, 가방인 거 다 예. 봤죠. 그랬으면 그걸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최재형 목사님 말에 따르면 이걸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아. 예. 근데 당황을 해야 맞죠.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명품을? 그럼 보통- 그러면 이거를 보고해서 음. 그 말대로 행정관이나 뭐 이런 가져가도 담당자들한테 보고해서 이게 지금 들어와서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게 보고가 돼서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거나 목사님한테 이거 반입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용도로 가져오셨습니까? 이런 절차가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엑스레이 한번 통과시키고 다시 갖고 와갖고 선물하라고 경호원들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보통 예. 경호원들이 만약 그게 이제 가방 같은 거였으면 어쨌든 간에 뭐 여자 가방이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사용하는 가방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아니 그 선물 그 샤넬 디올 거기 그렇죠. 그 쇼핑백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니 이거는 뭔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그걸 뭔가요라고 물어보고 왜 이걸 가져오셨냐, 네, 왜 가져오셨냐. 선물할 목적이냐, 그럼 이거 안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등록을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든지 뭐 그게 발생해야 되는데 네. 없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서 엑스레이 한번 통으로 갖다 주고 일단 이것도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절차 때문에 일단 선물은 그 통과가 된 거고 여기서가 일단 문제가 발생했고 이 손목시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큰 짐은 엑스레이 그 보안 그렇죠. 검색대로 보내고 예, 예. 작은 짐은 다 꺼내게 해서 그렇죠. 투명 아크릴함에 담아놔요. 네. 그러니까 면담하는 내내 그 못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네. 뭐 이런 거 다 여기다 꺼내서 네. 여기다 담아두는 거예요. 음. 근데 목사님이 핸드폰 이런 걸 다 담아뒀는데 손목시계는 안 푸른 거예요. 그럼 풀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확인해보고. 근데 확인을 했어요. 얘네들이 이것도 했고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속어로 센터 간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몸 뒤짐도 네, 했고 네. 몸수색. 간이 이 그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공항에서 네. 하는 거 말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딱 통과하고 나면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네. 주로 남자들은 여기 벨트. 벨트 많이 이렇게 하고 삑삑삑 그렇죠. 하면은 열어보고 벨트면은 이제 네. 통과시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들어봤는데 이게 갔으면 네. 삑삑삑 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울려요. 야, 그 신기하네요. 안 울려요. 이 삑삑삑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한 것 같아요. 대충 이게 고장 났을 것 같진 않고 예, 제대로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냥 하고 아.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설렁설렁. 네, 설렁설렁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목사님의 분석은 두 가지. 그러니까 목사님의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능성은 딱 두 가지예요.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내렸거나 내 손님인데 그 보안 검색 그 세게 해서 괜히 기분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는 게 목사님이 명품을 들고 온다는 걸 김건희 여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카톡으로 이미 다 알려진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알고 이거를 괜히 문제 삼거나 뭐 목사님 기분 이거 뭐예요? 막 이러고 하고 뭐 이거 뜯어보고 뭐 이거 문제 되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살살 해라. 그리고 뭐 문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지시는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지레짐 그냥 이거 우리 세게 하다가 우리가 문제될 수 있어. 그러니까 눈치상 경호원들이 이전에 해왔던 어떤 그 관례나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캐릭터 이런 거를 다 알고 밑에 사람들은 그런 촉이 발달하잖아요. 윗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까? 예, 불호령 떨어지면 뭐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 보이면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지레짐작 겁먹고 그냥 대충 했을 가능성.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도 이제 공항을 다녀보면 사실 혁띠도 플러서 그 상자에다 담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워치가 아니라도 일반 시계라도 초침 시계라도 거기다가 이제 상자에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다 보안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보면 보안 검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스마트워치가 그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았는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상 취재가 성공을 한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그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고 문책 그러니까요.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해요. 확인을 해야죠. 조사를 해야죠. 네. 조사를 해서 이래서 여기서 구멍이 발생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응책이나 네.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 정부는 뭐 시스템이 없는 정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호처 책임론이 불거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내부 조사, 감찰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거기 경호처장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경질하기도 어렵겠네.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보안 검색이 뚫린 이거는 사실은 징계감이잖아요. 충분한. 아니 이게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으면 경호처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호처장이 이거 직을 어떻게 유지해요? 예. 영부인을 만나서 명품 선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손님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거를 촬영해 갖고 폭로를 했는데 경호처장이 직을 유지한다고요? 그거 어느 나라에서 그럴 수 있죠? 저는 상상을 하기 힘든데 뭐 지금 뭐 대통령실 전혀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예 무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청와대에다가 무슨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보도가 된 이후에 경호처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여사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어떤 그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게 걱정됐는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운영위를 절대 안 열려고 지금 이건 이제 운영위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제 예. 국회 운영위 소속이니까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운영위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못 열었죠. 예. 국회에서. 근데 사실 운영위가 열리면 그 부분이 반드시 이제 그렇죠. 예.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코바나 컨텐츠에 있었을 때 방문객들이 지금 그 영상을 보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최정 목사 말고 또 3명이 쇼핑백 들고 기다리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문객들에 대한 그 방문객 대장이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선물을 그 여러 차례 전달했으니까 최정 목사만 하더라도 그럼 선물과 관련한 선물 대장이 있는지 일단 뭐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없어도 문제 있으면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시절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보안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는 채 청와대에 출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최재형 목사님이 무슨 보안 손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예. 반드시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상 문제라고 봅니다.